그래서 다시 켰어요. 중국이 영향의 확대를 꾀하던 베네수엘라에 미국이 공습을 단행하면서 이 사태가 한중 관계에 끼칠 영향이 관심이 쏠린다. 장기적으로 중국이 미국과 전략 경쟁 속에서 한국의 양자택일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런데 한미는 뭐 영원한 동맹이고, 그렇지만 미국이 요새 변하고 뭐 미국 우선주의로 동맹도 뭐 헌시작전을 벌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 사람 별도 없냐. 조지아나 사태에서 우리 한국이 보여줬던 것은 미국의 배신감이었죠.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참으로 그 트럼프를 만나서 잘 이렇게 대화를 함으로써 많이 지금 한미 관계도 부드러워지긴 했는데,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미국은 언제든지 우크라 편에 들지 않고 가해자인 트럼프 편에 들고, 또 트럼프와 같은 맥락에서의 뭐 덴마크 그린란드라든지 이 우크라 베네수엘라의 그 대통령은 갖다가 미군이 들어가서 체포해가지고 미국으로 공수했다는 그 말이 됩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건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그 미국이라는 민주주의이고 세계 지도자적인 국가를 세계 존경받는 미국이 이따위 짓을 한 건 국제 깡패지 뭐예요? 물론 베네수엘라도 문제가 많아요. 마약을 가지고 미국에다 팔아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나라 대통령을 가지고 미국을 투입해서 했다는 거,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랬다면 우리 국민은 들고 불이 났을 거예요. 난리가 나지.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따위 짓 한다면 우리나라는 9.12 테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만약 우리나라에서 베네수엘라 같은 짓을 미국이 한다면 우리 국민은, 우리 광주 5.18 그 사건이 있어도 미국이 침묵한 걸로 가지고 얼마나 많이 한국 국민한테 당했습니까? 중국이 최근 대만 문제에 한국의 입장을 요구한 것처럼 앞으로 미국과 핵심 이익이 달린 갈등이 생길 때마다 공급망 등을 무기 삼아 한국의 압박을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금 미국이 한국과 일본한테다가 어떤 대만에 대해서 힘을 모아줄 것을 요구하지만, 지들은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니들이 뭐 주한미군 주둔비 앞에 안 내면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할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한미군 뭐 6배 5배로 깎자 4배로 깎자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시 작전권을 한국에 넘겨주라는 거예요. 그래 철수하되 전시 작전권 우리가 갖겠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평택 기지가 바로 미국의 주적인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을 코 밑에다 두고 쌓아들어 갔다 거기서 미국 워싱턴을 갖다가 핵을 던지면 바로 턱 밑에서 쏴버릴 수 있는 위치 아니에요? 입으로는 뭐 한국을 위한다 하면서 주한미군 가지고 뭐 오키나와 일본의 오키나와에 가서 일본하고 합동훈련하고, 인도 태평양 연안국가에서 전부 중국하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뭐 필리핀, 대만, 이 베트남, 여러 인도네시아 이런 여러 나라라고 합동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똑똑하다는 것은 거기다 대고 딴 말 하지 말고 그 전시 작전군 그 환수라는 그런 카드를 내놓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미국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런 것이 되죠. 이는 사실상 중국을 우리 새로운 국가안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현지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저택 마러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외부 세력이 서방부에서 우리 국민을 약탈하고 우리를 방구 안으로 밀어넣거나 밖으로 몰아내는 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니까 지금 미국 우선주의를 하는 거예요. 세계 깡패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 아래 미국 서방부 지배력은 다시 으스스럽지 않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우선주의 하면서 상대방 나라에 따른 갖다가, 그러나 국제
질서에서는 이런 짓은 우리는 푸틴이 힘의 논리로 그 주변 국가를 저렇게 공격을 하는 데 대해서 미국도 저러고 있는데다 그래서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 해서 대만을 통일해야 된다는 건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나라가 되는데 두 개 나라로 될 필요는 없죠. 실은 통일되는 것이 맞죠. 근데 이제 두 개가 하나는 공산주의고 하나는 자유민주주의니까 그것이 이대로 오르기 그런 차이지. 같은 민족 우리 한국과 남한과 북한과 차이점이죠. 언젠가는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돼야 될 그런 차원이죠. 그건 우크라이나를 푸틴이 공격하는 거 가고 이 미국이 여기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이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중국 그동안 중남미의 경제 인프라 투자로와 무역 군사 외교 협력을 통해 영향력 확대를 시도했다. 매년 베네수엘라 원유 80% 이상을 구매하며 반미 연대를 강화했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총 6,700자 분량의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에 영향을 늘리는 정책 문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에 트럼프가 세기를 막은 거죠. 덴마크 그린란드도 뭐 그 속에는 중국을 겨냥한 거고 또 거기에는 이 베네수엘라하고 똑같이 석유가 있고 히토르가 있어요. 지하자원.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5일 NSS를 발표하면서 중남미 지역이 포함된 서방구 장악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동시에 인도 태평양 지역이 경제와 지정학적 가치가 크다며 대만 해외부의 일방적 현상 변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중국에 대한 견제의 의지의 표현이다. 트럼프가 표현하는데 우리라고 트럼프가 뭐 언제든지 주한미군 주둔비 제대로 안 내주면 우리는 철수할 거야 이러니까 지금까지는 벌벌 떨면서 네 원한 데 주겠습니다 하니까 한국을 현금 인출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재명이가 똑똑한 것은 뭐냐면은 전시 작전권 한 수를 갖다가 요구한 거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 주한미군을 평택에서 철수해버리면 바로 턱 밑에서 이 한반도가 한국을 위한 것 같지만 미국한테 유익한 거였어 이게. 오히려 이 주한미군이 인도태평양 연안국가에 중국하고 영토 분쟁이 일어나거나 일본하고 연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주한미군이 가면 우리는 양날이 칼이라는 거예요. 한쪽이 그냥 평상시에는 주한미군이 우리 땅에 주둔해서 우리는 전쟁 억지력을 가지지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으면은 중국이 뭐 베트남이나 아니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대만하고 싸울 때 주한미군이 가서 거기를 갖다가 도와주면은 어디다 총구를 대겠어요. 저 워싱턴으로 할 필요 없이 주한미군 평택기지로 핵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정부하고 같이 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 전쟁에 손을 대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런 주한미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당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그 니들 전쟁에 관여 안 해. 근데 지금 트럼프는 일본하고 우리 한국을 갖다 거기에 관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싸움에 관여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미국하고 이 소련하고 둘이 힘겨루기를 우리나라를 한반도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북한은 소련이 남한은 미국이 했다는 거예요. 힘겨루기를. 지금도 미국은 갖다가 일본하고 한국은 중국이 대만을 그거 할 때 힘을 보태라는 거예요. 압력을 넣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지아나 주에서 미국이 우리 국민한테 했던 거 안 봤어요? 우리는 미국을 도우러 갔더니 이따위 짓으로 등에다 칼을 꽂았다는 거예요. 우리 돈을 투자해서 조지아나 주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세웠더니 우리 숙련군 갖다 300명 400명을 집어넣었더니 두 손을 묶고 체인으로 감아서 살인자들을 갖다 넣어놓은 감옥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개도 안 먹는 놈의 더러운 음식을 먹이고 먼지가 불쑥불쑥한 더러운
데서 아무리 감옥이라도 그런지는 모른다. 개도 못 먹을 밥을 줬다고 그래요. 뭐 콩을 계속 콩만 먹였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5일 NSS를 발표하면서 중남미 지역이 포함된 서반구 장악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이 경제와 지정학적 가치가 크다며 우리가 있는 곳을 말한 거죠. 이거 중국을 겨냥한 거예요. 대만 해외부 일방적 현상 변경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 영토 분쟁에서 중국이 자기 거라고 차지해버리면은 이쪽에 이제 우리들은 멀리 돌아서 가야 돼요. 많이 뭐 석유를 가져오거나 모든 걸 가져오는 것이 많이 이제 중국 영토를 지금 공해상이 돼 있는 것이 중국이 자기 거라고 이제 주장해서 전쟁이 벌어서 중국 것이 된다면 우리는 이 뭐 저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으로 가는 모든 선박들이라든지 또 비행기 항공선도 그러고 기름이 더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겠죠. 이럴수록 우리 한국은 중국하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또 미국만 전부 믿어서 안 된다.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러시아 편을 들은 거 보고 우리는 기겁을 했어요. 아, 저건 우리 미래 우리 모습이다. 사실상 중국에 대한 견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게 미중 사이에 국익의 중심의 실용 외교를 전략하는 구사하는 한국으로서는 외교적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 국민이 우려했던 것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잘 처리를 하고 있어요. 오는 5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년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하지만 미중 갈등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 압박 수위 등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근데 미국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들이 뭔데? 뭐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라고 무슨 뭐 했던 놈들이 뭐 도와주라 해서 갔더니 조지아에서 우리나라 체포하고 우리 그나마 이제 경주 에이펙에서 많이 한미 관계가 좋아졌죠. 정재웅 세종연구소 중국 연구센터장은 이날 머니투데이에서 더 300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이 앞으로 한중관계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이라며 과거 한중관계가 좋았던 것은 미국과 중국이 대결 구도가 아니었고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미중 경제 구도가 분명해진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이 최근 자국의 사활적 이익이 달린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이 대통령 입장을 요구한 것도 미중 사이의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취지다. 이것은 우리 국민이 지금까지 대만을 인정하지 않고 중국을 인정해서 중국과 그걸 한 거죠. 그것은 우리 정치가 대대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표방했어요. 그 전에 뭐 아마 김대중 정부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그 위 정부부터 중국하고 이렇게 트면서 중국이 첫 번째 요구했던 거 대만하고 뭘 끊으라니까 우리가 대만을 끊어서 그때 당시에 욕을 많이 먹었죠. 비인도적이다 그랬는데 중국이 그래서 대만 문제는 레드라인을 넘어서 안 된다는 입장을 시상으로 부리된다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하나의 중국을 지지했어요. 지금까지는 뭐든지 다 트럼프가 시킨 대로 하고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우리 한국이 미국을 믿을 만한 존재인가? 트럼프지 입으로 동맹은 동맹은 아무것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로 동맹도 다 소용없어요. 동맹이 더 철퇴를 맞았죠.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편이다. 그거 모면했죠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한국한테 더 야비했어요. 중국하고 우리 한국이 제일 많이 야비하게 트럼프가 공격했죠. 근데 상당히 이재명이 유연하게 잘했다. 민정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 베네수엘라 공습은 중국의 사활적 이익이 달린 대만 문제와 다르기 때문에 한중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베네수엘라 문제나 대만 문제 등과 같이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한국 원론적 입장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근데 미국이 그렇게 한 나라를 공격해서 힘의 논리로 그 나라 대통령을 마약을 했던 어쨌든 너무 심했다.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겠느냐. 이것은 깡패다, 깡패. 납치범, 깡패, 조직폭력배다. 미국이라는 세계 지도자적인 국가에서 자국의 마약을 이런 걸 갖다 수출한다 해서 이렇게까지 그 나라에 미군이 들어가서 뭐 폭탄을 쏘면서 대통령을 잡아다가 자기 나라 재판에다가 재판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한편 이번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으로 남북 대화의 중국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방금 그거 했던 건 내 의견이에요. 그리고 이건 이제 내용인데요. 오늘 4월 트럼프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북미 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중국 역할은 절대적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마두로 대통령 체포 압송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만들 것이라며 만약 중국의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오늘 4월 트럼프 대통령 방중 시 미북 양자회담이 미중북 3자회담이 성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뭐 중국 가까우니까 김정은이 올 수도 있겠죠. 오늘 머니투데이 2026년도 1월 4일자 기사. 중국이 공들이던 베네수엘라 공습한 트럼프 한중 관계 변수가 될까라는 기사였어요. 썬가 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입니다. 뭐 같은 것인데요. 같은 것이로 좀 찍었다가 할까요? 붙여버릴까? 서울경제신문인데 2026년도 1월 4일자 트럼프가 점 찍은 베네수엘라 석유 마두로 붕괴 국제유가에 영향을 주나라는 기사예요. 근데 이해가 3분 30초 후에 종료합니다 라고 나오네. 뭐 일단 이것은 끝내고 나서